나사의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마지막 임무를 시작합니다. 1997년 인류 외의 다른 생명체를 찾기 위해 떠난 카시니호는 그간 놀라운 발견과 기록을 남겼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카시니호의 역사와 마지막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카시니호 이제 1997년에 발사돼서 곧 있으면 운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어떤 임무를 띠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2004년에 도착을 했으니까 2017년, 13년 동안 토성 주위를 돌면서 토성을 탐사했죠. 그동안에 이제 토성의 여러 가지 이제 고리라든가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이제 마지막 임무는 토성에 좀 더 접근하면서 정확히 한번 고리라든가 대기의 모습을 알아보자. 아하. 그래서 이제 올 4월부터 그랜드 피날레라고 해가지고 토성 대기에 거의 뭐 한 1000km, 2000km 가까이 접근하면서 이 마지막 고리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와 마지막 고리인 D고리 사이의 간격이 한 2400km 되는데 한 100만 km 이상 떨어졌다가 계속 그 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대기의 성분과 고리 사이사이에 그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피날레, 최후를 막기 위한 마지막 그런 피날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9월 12일 마지막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수명을 다한 카시니호,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운명을 마감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9월 12일 날이 이제 그날부터 이제 마지막 운명이 되는데요. 그날 이제 한 100만 킬로 떨어져 가지고 타이탄이라는 하는 위성 옆을 지납니다. 지나면서 거의 시속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로서 이제 토성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면서 이제 9월 15일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토성에 한 1,500km 정도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토성의 지름이 거의 한 12만 킬로 되니까 거의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거의 접근하니까 대기와 가까워지면 그만큼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1분 정도, 1500km를 통과하면서 한 1분 정도 후에는 이제 뜨겁게 타면서 이제 사라지는데 장렬한 치유를 맞게 되는데 그 마지막 1분 동안 토성 대기의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데이터를 보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토성의 대기가 뭐로 되어 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봐서 정말 토성의 대기가 대부분이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입자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마지막 1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많은 탐사를 했는데 그 마지막 1분까지도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한 그 토성 대기의 성분을 분석하면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연료가 거의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 최후를 맞는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은 토성에 사는 위성 같은데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러느니 아예 토성의 대기 속으로 충돌시켜가지고 태워버리자.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토성의 대기 성분도 조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계긴 하지만 좀 장렬한 최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에 갈 때는 카시니 호이겐스호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에서 카시니가 나사 건데 유럽 우주국에서 만든 호이겐스라는 탐사선을 같이 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타이탄이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데요. 지구와 같이 질소의 대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구 초기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호이겐스가 착륙하면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더라. 물론 메탄의 바다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 타이탄에 대한 것도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엔셀라두스라는 그런 위성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는 이런 모습을 계속 탐사하면서 엔셀라두스 지하에 엄청난 따뜻하게 녹아있는 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언젠가는 또 엔셀라두스에 탐사선이 가가지고 그 밑을 파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탐사라는 것 자체가 미리 가보기 전에 뭔가 관찰하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또 연구의 어떤 성과를 보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제 건데요. 아직까지는 생명체 같은 경우는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이제 화성이라든가 목성의 위성인 뭐 유로파 뭐 이런 데들 또는 이제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 이런 데인데 뭐 언젠가는 흔적이 나올 수 있으면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성과를 많이 낸 카시니호가 그동안 그 역대 나사에서 연구한 비용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나사의 탐사 계획은 이제 비용에 따라서 10억 불 이상 되는 것을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한 몇 억 불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뉴 프론티어 그거보다 좀 작은 것들은 이제 디스커버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0억 불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3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 3조가 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큰 플래그십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비슷한 게 이제 그 1997년에 1977년 예. 그 보이저호. 보이저호. 보이저호가 올해 이제 40주년인데 예. 보이저호도 10억 불 이상 들어가는 이런 플래그십 프로그램이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많은 돈이 들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거 연구하는 분들은 1980년대부터 만들고 예. 지금까지 이거 계속 모니터링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30년을 갖다 여기에 바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0대 때 시작한 분들이 이제 60대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카시니호가 마지막 임무 외에도 우주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네. 탐사 계획이 좀 위축될지도 모른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냐면 지금 이번에 그 나사의 국장이 새로 임명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1월 20일 날 기존에 있던 흑인 국장이었죠. 볼든 국장이 이제 은퇴하면서 한 반년 이상을 이 공석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하원 의원인 브린든 스타인이라는 분을 갖다가 이제 그 국장으로 임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달 탐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화성 이후부터는 그거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화성이라든가 또 목성, 토성 이렇게 좀 태양계 외곽 탐사에는 조금 더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업적인 탐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달 탐사가 좀 더 많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달 탐사는 조금 더 활발해지니까 이제 달에 대한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될 수도 있겠군요. 어차피 달에 갔다 온 건 또 있는데 예. 이제는 달 탐사라는 것은 달에 인류가 가서 사는 기지를 만들고 달에 있는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개발하고 뭐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되겠죠. 예.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오늘 저희가 소식에서도 네네. 접했는데 태양 표면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서 예. 우주 전파 재난 네네. 위기 그러니까 관심 단계가 경보가 발령이 되기도 네, 했어요. 지난 6일 저녁부터 7일 저녁까지 세 번에 예. 걸쳐서 X등급의 폭발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태양 폭발 같은 상태가 A, B, C, M, X 이렇게 나누는데 네. 한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세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X등급은 저도 올해 처음 봤거든요. 태양의 활동은 11년 주기로 이제 활발해지는데 2012년도에 제일 활발했다가 좀 줄어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그 6일날 8시 2분경에 나왔던 그 X 9.3 등급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소에 태양에서 오는 액성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1000배 이상의 그런 세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강한 폭발이 어떻게 이렇게 태양의 그 활동이 약한 시기에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태양을 요새 보면 흑점이 굉장히 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지구보다 몇 배 큰 그런 흑점들인데 예. 태양의 흑점이 커지면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흑점은 사람의 이 동맥경화처럼 예. 혈관이 막힌 것처럼 이제 막는 거거든요. 예. 그 옆에서 펑펑 터지는데 예. 엄청난 수소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부터 강한 방사선들이 이제 날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빛은 금방 날아오는데 이거 뭐 태양하고 빛의 속도로 오니까 예, 예. 거기에서 전기를 띤 고에너지 입자들은 예.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심 경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그게 6일날, 7일날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예.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8일날, 9일날 아하. 특히 이제 이 9.3 정도의 그 폭발은 저도 최근 10년 동안 못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에서 굉장히 강한 그 고에너지 전기일등 입자들이 나타나면 지구 자기장의 교란을 가져오거든요. 그 지자기 교란이 오기 때문에 지자기 교란이 오면 전파 통신의 블랙아웃, 전파 통신이 단절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지상의 발전소에 영향을 줘가지고 정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좋은 거는 북구에 아름다운 오로라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그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북쪽 하늘의 그 위도 한 60, 70도 지역에 엄청나게 강력한 오로라들이 지금 이제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태양 폭발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구에 직접적인 이런 뭐 피해가 많지는 않아요. 뭐 근데 이제 다만 전파 통신 이용하는 분들, 특히 이제 GPS 이용하는 분들, GPS가 교란이 조금 그러니까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왜 이러지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이제 태양에서 오는 태양 폭발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튼 북구로 여행하시는 분들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엄청난 장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주에서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이 네. 우리에게는 또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들에게는 또 신비로운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연구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